네,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반갑습니다. 날씨가 조금 추워졌죠? 여러분들 어떤 한 가수가 역주행 트로트 아모르 파티라는 노래를 알고 계시죠? 이 아모르라는 것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랑의 신 에로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 프랑스라든지 뭐 스페인, 뭐 포르투갈 이런 곳에서는 아모르가 사랑의 뜻이라고 하거든요. 사실 우리도 보면은 여성 화장품들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아모레 이런 것들이 그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이 아모르 파티를 어떻게 얘기했느냐면은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 그죠?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여라, 이런 어떤 표현을 했거든요. 사실 니체 같은 경우도 1844년도에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아버지가 목사였고 어머니는 목사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기독교가 상당히 위세한 그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죠. 근데 5살에 아버지를 잃게 됩니다. 아버지가 이제 갑자기 신경건색으로 돌아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때요? 엄마랑 외갓집에서 생활을 했는데 또 동생마저 젊은 나이에 죽게 됐죠. 물론 그가 뭐 24살에 대학 교수가 되기도 했지만은 그가 항상 부르짖었던 게 뭐예요? 니체 하면 우리가 신은 죽었다 이러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가 통상 그 니체의 삶이 자기가 종교를 갖고 아버지가 목사였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렇게 불행한 삶을 겪으니 신이 없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그가 말하는 니체의 신이 죽었다라는 거는 어떤 절대적인 것에 속박되지 말고 스스로 헤쳐나가라, 이런 어떤 의미가 있거든요. 요즘 왜 MZ 세대들이 많이 부르짖는 게 뭐예요? 갓생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 갓이라는 건 G.O.D, 그 신을 말하는 거고, 생은 우리 이제 삶, 그죠? 역시 이 젊은 세대들이 갓생을 부르짖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니체가 얘기하는 이런 부분하고도 일맥상통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을 잘 헤쳐나가게 되면은 어떻다는 거죠? 볕들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니체가 했던 말 중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은 위험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불확실한 부분에 있어서 승부를 거는 것을 흔히 뭐라고 하죠? 도박이라고 하잖아, 그죠? 근데 이 위험하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재테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위험하다고 여러분들께서 발전적인 어떤 부분을 보이지 않는다면은 평생 뭘 해야 되느냐? 돈 걱정을 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아모르 파티에 나오는 그 노래 가사를 보면은 뭐라고 돼 있죠? 연애는 필수고 결혼은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주식은 오늘날 여러분들께서 필수고 코인은 선택인 거예요. 그럼 어느 게 더 좋으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가슴이 뛰는 대로 따라가시면 되고요. 사실 이 새가, 그죠? 이 날아갈 때는 이 날개의 어떤 균형이 맞아야만 날아갈 수가 있듯이, 여러분들께서도 이 주식 투자를 하실 때 골고루 알아야만이 아모르 파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네, 사실 요즘 주식시장이 어떠냐면은 여러분들 상당히 어렵다, 힘들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나무 저기 꼭대기 위에 100억짜리 수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나무 꼭대기 위에 있는 그 수표를 어떻게 쟁취하려고 하실 거죠? 방법은 많죠.
나무를 잘 타는 사람, 등산을 잘하는 사람은 그 나무 위를 직접 올라갈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사다리를 두고 올라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들어는 저같이 성격 급한 사람은 톱을 가져와서 나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르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렇게 주식 투자는 방법론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주식 시장에서 방법론을 딱 하나를 계산을 했다면은 이제는 좀 그런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을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때로는 어떻게 직접 내가 나무를 올라타고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사다리를 놓고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직접 톱으로 잘라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께서 이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이런 어떤 생각들을 이렇게 너무 제한적인 사고방식에다 딱 갖다 붙이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보편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보편성을 가져야 되느냐? 주식시장은 항상 환경이 어떻습니까? 바뀌지 않습니까? 어제가 오늘이 될 수 없고 오늘이 내일이 될 수가 없거든요. 나날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항상 말씀드리는 주식은 패션이다. 이런 말씀을 늘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도 여러분들께서 나는 삼성전자만 고집하고,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대표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만 고집하고 계시다면은 보통 이제 연령대가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어떤 한 특정 대형주에 많이 고집을 하시잖아요. 근데 시장은 그렇게 가나요? 안 가죠. 제가 2주 전부터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제는 신규주에서 물건이 나올 것이다. 신규주가 시장을 대세를 이룰 것이다.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죠? 신규주가 대세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신규주가 그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단 3일 만에 내가 1억을 베팅하면 2억이 됐잖아요. 상한가 2방 치고 지금도 10만 원에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그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제한적인 사고방식만 딱 버리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식이라는 거는 두 가지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제가 불확실한 곳에 승부를 거는 건 도박이 될 수 있다라고 했지만은 이 승부를 건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돈을 거는 것이 승부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시장에 그는 승부를 걸 수도 있지만 투자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이와 같은 패턴들의 모습은 어떠냐면은 승부도 걸고 투자도 되는, 즉 다시 말하면 도박도 될 수 있고 투자도 될 수 있는 그 양면성을 여러분들께서 좀 보편적으로 잘 해석을 하면서 따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번 주에는 정책 관련한 종목들도 좀 움직였고, 그죠? 정책주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여튼 하여튼 지금 뭐 내년에 총선을 대비한 뭐 그와 같은 관련성이 있는 종목들, 뭐 교육주라든지, 그죠? 이민 정책이라든지, 이제 지금 이민 정책이 조금 현실화되고 있잖아, 그죠? 우리도 이제 미국처럼, 그죠? 이제 단일 민족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죠? 이제 왜냐니까 뭐 애들도 안 낳고 이러다 보니까 어차피 이제 경제가 돌아가려면은 그런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니까 그와 같은 종목들도 움직이긴 했지만은 물론 뭐 대표적으로 오픈롤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원티드랩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긴 했지만은 크게 시장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확 닿을 만큼 그런 어떤 그건 아니었고요. 그보다도 뭐냐, 정말 시장은 이번 주 내내 이 신규 종목들의 흐름이 너무나 크다라는 겁니다. 금요일 날 그린소스 맞죠? 그린 리소스 관련한 종목과 한선 엔지니어링 두 종목이 아마 시장이 그 신규 종목이 상장하면서 가장 핫하게 움직이지 않았나. 우리가 이제 한 달 전부터인가 이제 그게 바뀌었죠, 그죠? 이제 이 신규 상장 종목들이 하루에 400%를 뛸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것이, 그러니까 상장하는 종목 첫날 400%까지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100% 이상 상승했다가 종가상으로는 밀리는 그런 현상들이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금요일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린 리소스 같은 경우는 200%를 상승하고, 그리고 공모가 대비 200%를 상승하고 시간에도 상한가를 쳤고요. 결국 공모가 대비해서 210%를 상승했고요. 지금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160%를 170%를 상승을 했거든요. 제가 이걸 보면서 물론 그 주가가 상장을 할 때는 목적이 뭡니까? 그걸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든지, 그죠?
그 관련성이 있는 어떤 그 기업 대표 관련된 부분들이 그 종목을 가지고 있는 물량을 흡수하고 있는 뭐 펀드라든지 뭐 그죠 이런 데서 팔기 위한 전략이긴 하지만은 이건 좀 너무 상상이 예외다. 근데 한편으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은 이것도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일지 모른다. 이 상한가 제도가 6%대에서 IMF 때 97년, 98년도에 상한가가 6%였거든요. 6%에서 9%대로, 9%에서 12%대로, 12에서 15%로 지금 어떻게 왔냐? 30%까지 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상하한가 제도를 30%에서 또 뭐 40%, 50%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다음 단계는 뭐냐? 이제 상하한가 제도가 폐지가 될 수 있는 것을 미리 연습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상하한가 제도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뭐 거기도 뭐 200% 막 그죠? 100% 막 이리 오르잖아 그죠? 그런 것들이 있듯이 지금 우리가 이제 상장되는 종목들이 지금 이와 같은 현상을 보여준다는 것은 조만간 그죠? 얼마 되지 않으면 우리도 미국과 같은 이 주식시장이 상하한가 제도가 없어져서 하루에 100%도 상승하고 하루에 100%도 내려가는.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그린 리소스 같은 경우는 공모가 대비해서 전일 금요일 날 200%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0%로 기준했을 때 거의 상한가를 시간에까지 계산을 한다면 일곱 방 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30%짜리 상한가를 7번 쳤단 말이에요. 7일 친 그 하루에 그 모습을 다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어리둥절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뭐라고 했죠? 제한적 사고를 버려라. 그죠? 그러면 얘가 시장에서 이렇게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순순히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너 이거는 안 돼. 뭐 상한가는 딱 30%여야 돼. 더 이상 상한가 한두 방 치고 나면 가면 안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좀 사고의 폭을 좀 넓혀 놓으시고요. 지금 금요일 날 상장했던 종목 외에도 지금 보면은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지금 상장해가지고 6만 원까지 찍었다가 4만 원까지 반토막 냈다가 그죠? 3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얼마냐? 7만 원을 올라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면은 신규 상장 종목들이 전부 다 무슨 형태를 갖추고 있느냐면은 꿈의 종목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근자에 제가 2주 전부터 신규 종목을 노려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죠. 에코프로 모티도 어떻습니까? 단 3일 만에 더블이 나오는 그죠? 4만 원짜리가 금방 10만 원을 가는 첫 상한가에서. 그럼 지금 현재 또 그 10만 원짜리에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 건가? 오늘 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수급이 붙어 있는 종목들 보면은 에이직랜드 같은 경우도 이것도 뭐 반도체 관련한 종목인데 얘도 지금 어떠냐면 5일선을 탔습니다. 그럼 결국 이런 수급들은 어떠냐면은 여러분들께서 이 신규 종목들의 가장 큰 특징은 지금 뭐냐면 주가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항상 동반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 동반되어야 되느냐면은 재료가 부각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재료가 부각되어야만 수급이 형성되고 그 수급이 형성됐을 때 거래대금이나 거래량이 분출하면서 주가를 견인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신규 종목의 특징은 뭐냐? 재료가 없다라는 겁니다. 재료가 없으면서도 주가를 움직이는 거. 그러면 지금 신규 종목이 시장을 뭘 하고 있느냐면은 변화되는 모습을 바꿔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께서 빨리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재료가 없어도 수급만 형성되고 이렇게 되면 가겠구나. 지금 개인들 머릿속에는 항상 재료가 부각되어야만 주가가 상한가를 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개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바꿔주고 있고, 그죠? 그다음에 뭡니까? 주가라는 거는 뭐 꼭 뭐 30%를 갔네, 따블을 갔네, 더 이상 못 가네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길만 타게 되면은 언제든지 더 이상 추가적으로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미리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에코프로 머티도 얘기했고, 그죠? 에코아이 뭐 이런 종목들도 지금 보면은 상당히 그림이 좀 그려져 있는 모습 신규 종목들. 그리고 이제 스톰테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스톰테크는 정수기 관련한 종목인데 수급이 끝내줍니다. 어떻게 끝내주느냐? 14% 뺐다가 보통 통상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눌림목을 많이 이제 그 선호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눌림목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찾습니까? 상한가를 쳤거나 뭐 이런 종목에서 눌림목을 찾을 때 보통 보면은 긴 짱대 양봉에서 상한가에서 갭을 들지 못한 경우에는 주가가 밑으로 빠질 때 기본적으로 10%를 쫙 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10%에서 10%를 빼고 덜어는 15%까지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한가를 치고 난 이후에 대비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마크로제 같은 경우도 그랬다가 20몇 프로 급등을 했잖아, 그죠? 그런 형태가 있는데 그러면 그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나 15% 이상을 뺐을 때는 반등하는 그 반등의 어떤 흐름이 굉장히 약하다고요. 뭐 많이 반등을 해봐야 뭐 2%, 3%뭐 이런 정도의 어떤 반등이기 때문에 많이 빠진 종목들은 보통 보면은 밑꼬리를 달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 스톰테크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마이너스 14%를 빼가지고 플러스 9%까지를 당겨줬단 말이에요. 그게 어제 금요일 날 그런 현상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은 100% 뭐가 존재한다라는 겁니까? 수급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수급이 여러분들께서는 그 개인들이 그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구간에서 개인들이 당길 수 있는 힘은 분봉상으로도 캔들 2개도 안 됩니다. 캔들 하나도 당기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인데 이렇게 마이너스 14%에서 플러스 9%까지 당긴다는 거는 거의 뭐 23%니까 거의 상한가 근접하게 당기는 거잖아. 그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되느냐면은 강하다고 해석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더러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거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그죠? 우리가 이제 항상 이 그 주가의 움직임이 그런 형태가 있을 때는 팔아먹을 수도 있지만 또다시 매집일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것이 팔아먹었느냐, 팔아먹은 상황이냐. 그러니까 어떤 그 주체자가 이익실을 한 상황이냐 아니면 그 주체자가 다시 물량을 확보해서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매집을 한 상태냐. 그거는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알 수 있죠? 지나고 나봐야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거는 항상 그 현재의 어떤 흐름을 관찰한 뒤에 그가 미래에 그죠? 어떤 모습을 갖출 건가까지를 여러분들께서 점쳐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식은 지나고 봐야 한다, 지나고 봐야 한다 하는 부분들이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라는 것은 일단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두고 좀 보는 것들은 어떨까 해서 제가 지난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시장에서 움직였던 대표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이제 이데일리 TV 여기 이제 방송이 마무리되고 나면은 이제 이데일리 TV에서도 이제 유튜브가 올라가는데 저도 이제 제 개인 유튜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 유튜브에서는 이제 시장에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제가 이제 빨리빨리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달해 드리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방송이 오늘 마치고 나면은 저녁 8시에 제가 그 이데일리온과 제 유튜브 라이브를 같이 해서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그 9월 18일인가 그때 이제 우리 회원님께서 저를 사칭하는 그런 데 가서 사기를 당했는데 지난주 토요일 날 방송을 하는데 또 어떤 분이 똑같이 그분한테 당해서 전주라는 거죠. 제가 아닌데
거기에서 보면은 제 푸사 있잖아요. 그 노란 사진. 그거를 도용해서 카톡방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저인 것처럼 저를 사칭해서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더라 이거죠. 물론 이제 신고를 하고 했지만 찾기가 잡기가 힘들다고 경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저는 카톡방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카톡방은 지금 현재 그 우리 회사에서 법인 폰으로 이제 그 카톡방이 기존에 조금 있는데 이제는 그게 아마 운영을 안 할 것,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는데 그 기존 계시는 분들은 그냥 뭐 그대로 두시지만 뭐 여러분들께서 새로 이렇게 하신다 하더라도 이제 그 카톡방은 이제 지금 안 하려고 하거든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카톡방 운영 안 한 지가 꽤 오래돼요. 지금 한 1년이 넘습니다. 넘기 때문에 어디 가서 뭐 카톡방에서 접니다. 이난희 대표입니다. 능청스럽게 그렇게 막 하더라고요. 절대 그런 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아닌데 그죠? 제가 오해를 받는 이런 부분들이 지난주 토요일 날 있었거든요. 그분은 깜쪽같이 저인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이렇게 얼굴이 알려져 있고 좀 이델리 TV, 뭐 이델리 온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머니킨 이난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를 사기를 치면 당장 잡혀갈 건데 제가 바보가 아니고서 그는 사기를 치겠나요?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도 계속 그런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그런 부분에 현혹되셔가지고 그저 뭐 금덩어리를 준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현혹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지금 이거 미국 지수를 보면은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왜 우리가 이제 이 미국 지수를 중심으로 보느냐면은 어쨌든 이 부분이 뭐가 돼야 되느냐면은 중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 보세요. 이 밑에서 여기까지 올 때도 뭐 했습니까? 불안했잖아요. 그렇잖아, 그죠? 또 여기서도 이게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아, 거기가 눌림목이었네. 이렇게 생각되지만 또 여기 오니까 또 어때요? 밑에서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네. 그죠? 계속 뭡니까?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지표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안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주식은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종교라는 거는 기본 뭐를 깔고 들어갑니까? 어떤 베이스를 깔고 들어가죠? 믿으라 하잖아요. 믿으라.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의식 세계에서는 그냥 무작정 믿을 수가 없어요. 항상 무의식 세계에서 믿음이 강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이 아니라는 거죠. 무의식이라는 거는. 그렇잖아, 그죠? 그러면 이 주식이라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종교처럼 생각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거 뭐 더 얼마까지 간다던데, 누가 또 뭐 이거 더 얼마까지 빠진다던데,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그날 아시겠죠? 이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그죠? 아, 이제 요렇게 됐다. 그러면 또 내일은 또 어떻게 될까?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될까? 요 기준의 항상 지표는 뭐냐면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모든 여러분들이 보시는 종목이나 그리고 종합지수 지표나 가장 기준은 뭐냐? 5일선이란 말이에요. 이 5일선이 훼손되느냐?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죠? 이 5일선이 훼손되고 나서 그걸 반등해주는 그 반등의 어떤 그 숫자가, 그죠? 포인트가 1, 2, 3 세 박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3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완성의 수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왜냐? 최초의 양의 수와 최초의 음의 수가 합쳐진 것이 3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2개가 있으면 서지를 못해요. 1개가 더 있어야만 이 완성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1, 2, 3 세 박자다. 이거 보세요. 5일선 깨졌죠? 1, 2, 3개 어떻게 했습니까? 살렸잖아. 그죠? 그러면 만약에 1, 2, 3 세 박자에서 5일선을 못 살린다. 이 해석 방법은 제가 종목이나 종합지수나 차트를 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 2, 3 세 박자에 못 살린다. 못 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깨지려면 살리고 5일선을 살살살 붙어가잖아. 그죠? 그러면 얘들이 5일선을 이렇게 붙어가면서 숨을 죽이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시장도 지금 보시면은 자, 우리 지금 이게 안 나오네요. 잠깐만요. 이게 왜 안 나와죠? 네, 잠깐만요. 예. 자, 보세요. 이게 지금 보면은 안 넘어가고 있는데 이 지금 다우 지수든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요걸 잠깐 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뭡니까? 다우, 그죠? 나스닥. 이런 어떤 지표들을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면 하나의 기준을 보면서 우리 시장을 같이 접목시켜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시장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월선이 깨졌죠. 그러면 지금 봐봐요. 미국 시장보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한 발짝 늦게 가고 상승할 때는 한 발짝 늦게 가고 어떻습니까? 그가 깨지려면 미리 한 발짝 겁먹어서 먼저 깨지고 그죠? 이런 현상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비해서 이 지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거래소 시장에 비해서 머물러 있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면은 뭐 해야 되겠죠? 믿는 것이 아니고 관찰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관찰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관찰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국 시장이 산타랠리를 맞이해서 그죠? 어떤 현상을 나올 거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어떻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어떤 방향성을 잡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시장에서 뚜렷하게 지금 어떤 주도 테마는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누가 뭐라 해도 제가 그랬죠. 주도주랑 주도 테마는 다르다고 했는데 주도 테마는 뭐죠? 신규주들이 주도 테마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뭐 누구도 지금 신규주들이 주도 테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그죠?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주도 테마는 신규주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방향과 상관없이 이 신규주들은 마음대로 자기들이 어떤 부분을 가지고 움직인다. 재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죠. 기술적 흐름으로 움직인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참고적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가 이제 이 사자성어를 한 번씩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똑같은 말이죠. 왜 이제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되느냐면은 주식시장은 이게 지금 호사다마가 뭐예요? 좋은 일이 그죠? 좋아할 호자 아닙니까? 중국 사람들 막 나는 너가 좋아할 때 막 하오 하오 막 이러잖아, 그죠? 그 하오란 말이야, 하오. 이 좋아하는 일들이 많을 따자 많을 때는 뭐가 따른다는 겁니까? 이 막이거든요. 막이 맞자란 말이에요. 막이. 결국 뭐냐면 내가 좋은 일이 많을 때는 꼭 뭐예요? 안 좋은 일이 따라온다라는 거거든요. 호사다마가. 주식시장이 딱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 하시면서 이런 거 많이 겪잖아요. 어떤 걸 겪습니까? 발음이 오늘 왜 이렇죠? 어떤 일을 겪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상한가 한번 먹었어요. 예, 그럼 너무 기분이 좋아. 그죠? 막 들떠 있어. 그죠? 그 막 텐션이 올라가고 막 그죠? 이게 뭐 세상에 돈을 막 다 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나요? 그러다가 하한가 막 두세 방 맞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주식시장에서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수익 구조를 형성해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뭐 이런다기보다는 평정심을 좀 유지하라는 거, 그죠? 그러면 결국 이 얘기는 뭐냐? 내가 뭐 하한가 한 방을 맞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소외될 필요도 없고 내가 상한가 한 방을 맞았다. 이렇게 하더라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통 이제 이런 호사다마라는 거는 뭐 나쁘게 얘기하면 뭐 갑자기 내가 뭐 로또에 걸렸는데, 그죠? 뭐 로또 뭐 100억이 턱 걸렸는데, 그죠? 다음날 뭐 아파갖고 병원 가니까 뭐 한 달밖에 못 삽니다 하면서 그죠? 뭐 간암 말기입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호사다마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런 것들을 미리 미연에 방지하고 내가 끝까지 좋은 흐름에서 마무리를 지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죠?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와 같은 종목들의 설명을 잘 듣고, 그죠? 아, 지금 이제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시장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그죠?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그린 리소스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반도체죠, 그죠? 지금 이번에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상장된 거 되게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뭐 클리타스 반도체, IMT, 뭐 워터, 퓨리, 뭐 그 애들이 지금 상장했던 애들이 보면은 지금 뭐 에이징랜드라든지 여기도 나오겠지만은 나쁘지 않아요. 예, 나쁘지 않고 이제 대부분 보면은 뭐 삼성전자에 납품을 한다든지, 뭐 SK 하이닉스에 뭐 납품을 한다든지, 그죠? 아니면 뭐 TSMC 뭐 대만의 모리스 창급 반도체 있잖아, 그죠? 그런데 또 뭐 납품을 한다든지 뭐 그죠? 이렇게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그 신규 상장 종목들이 지금 아마 상장된 것만 해도 꽤 많을 겁니다. 한 30개 되겠죠. 그죠? 최근에 보면은 막 매일 상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번 주에도 상장한 종목들이 많았잖아, 그죠? 이렇게 이제 이 상장한 종목들이 왜 지금 시장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종목들에게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면은, 신규 상장 종목들은 일단 규제가 있잖아요. 이제 보호예수, 물론 보호예수가 좀 이제 확약을 안 하고 뭐 내가 상장하자마자 팔아 먹겠다는 기간도 있고, 나는 뭐 3개월 들고 있겠다 하는 데도 있고 6개월 하는 데도 있고 뭐 다 다릅니다. 뭐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긴 시간을 그저 들고 있는 이런 것도 있고, 이제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유통 물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시장에서 주식이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유통 물량이 어때요? 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력들이 그것을 관리하기도 쉽고 움직이기도 쉽고, 그리고 또 뭡니까? 매물벽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냥 막 당기면은 돈으로 그냥 갖다 붙이면은 그냥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 그린 리소스였단 말이에요. 지금 그걸 금요일 날 보여줬거든요. 대표적인 거잖아요. 왜? 그냥 당기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존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그런 어떤 구주, 이런 어떤 신규주가 아닌 구주들은 어떠냐면은 매물벽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릴 때도 어떻게 흘러내려야 매물벽이 안 쌓이느냐면은 급격하게 뚝뚝 이렇게 떨어져야 돼. 개파락 이러면은 매물벽이 잘 안 쌓이는데, 여러분들 차트를 한번 곰곰이 보세요. 어떻게 떨어지던가요? 오늘 조금 떨어지고 올리고, 오늘 조금 던지고 올리고, 이렇게 너무 괴롭게 이러면은 곳곳에 어떠냐면 매물벽이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누군가가 완전히 그냥 그저 핵무기를 막 그저 핵을 던지든 어떻게든 부셔줘야 되는데, 그 핵을 던질 만큼의 그런 어떤 자금력을 가진 선수들이 뭐하러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겠느냐 이거죠. 그거를 뚫어주려면 다 소화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가져 있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전부 수익을 안겨주고, 내가 그 물량 다 받고 또 올려주면서 그 물량 다 받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주식시장에 친절한 금자씨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저렇게 고점 대비해서 뭐 그저 50%, 60%, 70% 이래 빠져 있는데도 꿈을 꿀 수 없는 것이, 그래서 꿈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과거의 세력들은 그런 것도 부셔가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개인들에게 수익 구조를 형성해 줬어요. 근데 요즘 세력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100억만 가지고 세력이 움직일 수 있었다면, 지금은 100억 가지고 시장에 그 뭡니까? 아무 붙일 수도 없어요. 조 단위를 가지고 있다 해도 어려운 시장인데 그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사실 이거 같은 경우 그날 한 1조 뭐 거의 2조 가까이 터졌단 말이에요. 터졌는데도 어떠냐면은 신규 자금들이 어떻게 합니까? 미친 듯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 이 개인 투자자들도 뭐를 하느냐면은 차트를 조금 볼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들도 이렇게 매물대가 이래 있으면 조금 올라가면 버려버리고, 조금 올라가면 버려버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익실을 해버리고, 그리고 따라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거는 어떻습니까? 위에 완전히 다 뚫려 있잖아요. 다 뚫려 있으니까 막 이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이 뭐 이 방송에서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그냥 돈 놓고 돈 먹는 그런 어떤 흐름으로 갖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저런 거는 절대 안 해. 나는 무조건 막 이거 제가 아까 제한적인 사고를 버리라고 했잖아. 그죠? 그런 걸 갖다 버리고 그럼 얘는 지금 뭐냐? 물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다음 주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제가 바로 뒤에서 종목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쟤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갭을 뜬다. 지금 시간이 상한가 갔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도 200%를 상승했어요. 그럼 시간이 10% 상승했어요. 그럼 210%를 상승했어요. 이거는 아마 역대 제가 26년 동안 주식시장 본 중에서 하루에 210%를 상승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어떤 규정이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신규 종목 중에서 100% 넘는 건 있었지만 마무리가 100% 되는 거는 없었어요. 예, 100% 됐다가도 빠져가지고 뭐 30%, 40%에 끝난다든지 이렇게 돼버렸지 없었는데 얘는 마무리가 200%에서 시간에까지 상한가를 빡 때렸다라는 거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파워력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뭐예요? 파워력이 있는 데 가가지고 한번 붙어보란 말이에요. 그죠? 뭐 이제 여러분들이 모든 기술력을 동원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무기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께서 관찰해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뭡니까? 한선 엔지니어링 이거 똑같아요. 제가 두 종목을 관찰했던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관찰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호가창을 보고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린 리소스는 어떠냐면은 호가창이 좀 쉽게 말하면은 이제 이 호가창을 보면은 트레이딩하는 그 세력들의 그 뭡니까 기본적인 태도를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린 리소스는 어떠냐면은 조금 양반 같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개인들한테도 좀 먹여주고, 그죠? 그리고 자기들도 좀 이익을 취하고 그런 어떤 호가창의 강도를 읽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반면에 얘는 어떠냐면은 개인들한테 막 안 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기들만 막 배를 막 불리려고 하는 그런 약간의 호가창의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님 그러면 그 호가창이 맨날 똑같아요? 그거는 모르지요. 그거는 나날이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까지 제가 본 호가창은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그린 리소스하고 한선 엔지니어링이 선수들이 또 교체가 됐어. 야, 우리 저 뭐 그린 리소스 좀 팔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호가창이 될 수 있고, 야, 아니야, 이번에는 우리 저 한선을 좀 땡기자.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요일 날 움직였던 그린 리소스의 그런 호가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면 대표님이 한선 엔지니어는 어떤 호가창이었고 그린 리소스는 어떤 거였습니까? 그건 말로 설명할 수가 없죠. 그날 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제가 늘 강조하는 이런 종목들의 흐름은 뭐를 봐야 된다? 그죠?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이걸 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맨날 왜 그 있잖아요. 그 뭐 이렇게 뭐 핸드폰이나 이런 데 보면 주가가 빨간불 켰다 파란불 이것만 보잖아. 그죠? 그게 아니고 호가창에서 물량이 들어오는 강도가 있다. 올랐다 이게 막 밑장을 뺀다든지 막 이렇게 막 호가창에 그 현재가창에 움직이는 거 이제 체결 강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보라는 겁니다. 체결 강도라는 게 아니라 직접 체결되면서 막 샀다 팔았다는 그런 어떤 호가창이 있어요. 그거를 잘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 옷 색깔이 아주 잘 나오네요. 그죠?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좋아 보입니까? 색깔이 아주 밝네요. 자, 이 두산 로보틱스. 자, 보세요. 얘가 지금 상장하는 날, 그죠? 두산 로보틱스, 아유, 막 엄청 그저 로봇 관련한 정보 막 꿈에 부풀어가지고 막 완전 펌프질을 해댔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상장하고 나서 줄곧 흘러가지고 뭐 만들었죠? 반토막 냈죠. 이 반토막 내는 게 거의 한 달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을 내고 나서 참 재밌어요. 반토막 내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고점까지 여기까지 뚫어버렸어요. 지금 여기 보면 저게 6만 원대인데 7만 5천 원까지 전고점을 뚫어버리고 여기서 반토막 내고 여기서부터 이 진행이 됐어요.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상장할 때 이 종목 너무 좋아요, 뭐 인기가 좋아요, 뭐 해요, 그죠? 정말 저 그때 로봇주들이 상당히 잘 움직이고 있던 그런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관심도가 되게 많았고 청약 비율도 상당히 높았잖아, 그죠? 그런데 반토막을 내고 나서 전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 투자자들이 그냥 뭐 그저 육두문자 나오고 막 이랬잖아, 그죠? 근데 지금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야. 자, 여기서 그럼 보면은
잘 보세요. 얘는 단봉으로 짱대 양봉, 단봉 짓다가 짱대 양봉. 그럼 얘의 가장 기준은 뭐죠? 얘는 제가 볼 때 모르겠어요. 이건 제 생각인데 한 10만 원까지 가려고 할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하는 폼이. 그러면 여러분들 와 10만 원일까? 저 7만 원이니까 내가 뭐 주당 3만 원을 먹겠는데 이래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관찰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지금 보면은 트레이딩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2번 정도는 있어요. 어떻게 있느냐? 5일선을 깼을 때. 예. 깼을 때 걔가 항상 이 급등하던 종목들은 5일선을 깨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한번 반등을 시도하거든요. 그런 걸 한번 노리든가 아니면은 이 5일선을 타고 가면서 기준을 5일선을 잡아주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전략 나빠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할 겁니다. 아니 저렇게 상승을 하고 저렇게 급등하는 종목을 우와 저기 또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나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과거를 한번 돌아가 보세요. 작년에 제가 7월 달부터 했을 때 제가 그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인데 그 다음날 그렇게 상승한 종목인데도 그 이후에도 얼마나 50% 막 100%를 갔잖아요. 그렇죠? 주식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서 굉장히 강조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편협된 사고, 그죠? 딱 이거는 더 이상 가면 안 돼. 이거는 뭐 여기서 너무 감매수 구간이고 뭐 감매도 구간인데 저렇게 하면 안 돼. 너무 가격이 많이 올랐어. 이런 거는 주식시장에서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주식은 있잖아요. 거품이 많이 낄 때 있잖아요. 그때 그 주식이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제가 생각하는 게 좀 차이가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런 예를 들어서 정석 투자를 한다. 정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제 얘기를 듣잖아요. 아유, 저기 정신 나간 전문가 이렇게 높은 거를 사가지고 개인들에게 저 물량을 떠넘기려고 하는 거.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기준을 말씀드렸고, 그죠? 이 트레이딩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관찰하시면서 배우면은 단기적인 수익률이 엄청나게 오를 수가 있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제가 그 단기적인 수익률을 많이 올려놓은 거 맨날 올려드리잖아요. 그게 어디에서 매일 그래 수익이 나겠나 이거죠. 왜? 수급이 있으니까 거기를 공략하면 그 공략 지점을 잘 잡으면은 이런 속에서도 수익 구조를 형성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이 중요합니다 이거. 이 에이징랜드도 지금 뭐 이거 뭐 TSMC 뭐 그저 뭐 반도체 대만의 그 뭐 모리스창 뭐 이런 뭐 납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는데 얘도 지금 보면은 지금 상장돼 있는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에 최근에 상장돼 있는 신규 종목들 중에서 반도체 관련한 종목 중에서 가장 수급이 핫해요. 죽으면 살아나고 죽으면 이게 전부 다 죽으면서 이게 지금 뭐냐면 이 양봉으로 바뀐 거는 처음부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었다가 양봉 만들고 파란불에서 양봉 만들고 전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보면은 이 종목이 어떻다는 거예요.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잠깐만요. 이 종목이 오늘은 많이 그거 하네. 잠깐. 이건 에코프로 머티리얼인데요. 이것도 잘 봐야 됩니다. 이 지금 에코프로 머티가 상장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말 많았잖아요. 뭐 80 몇 프로 적자인데 뭐 적자 시총이 얼마니 뭐 얼마나 많이 떠들었어요. 뭐 청량률이 낮니. 전부 다 어떻게 했나요? 전부 다 그거를 다 깨부수고 얘도 이 첫날 있잖아요. 2조 넘게 터졌어요. 거래량이 막 6천만 주 터지면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죠? 이 주식이라는 건 항상 선례가 있거든요. 제가 아까 그린 리소스를 잘 보라는 것도 뭐냐면 저렇게 조 단위로 터지고 거래가 터지면서 상한가를 만들었으니까 행여, 그죠? 지금 얘와 걔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얘는 이때 20 몇 프로를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그린 리소스처럼 그린 리소스는 지금 210%면은 상한가 7방 친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얘는 상한가 한 방도 아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4만 원짜리를 단숨에 10만 원 만들었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그날 아침에 말씀드릴 때 이거 뭐 아이고 10만 원 간다는 찌라시가 있던데 라고 말씀드렸는데 상 때리고 지금 10만 원이에요. 그럼 지금 이 상태를 잘 보라 이거죠. 지금 여기에서 4만 원에서 단 3일 만에 따블을 만들고 10만 원을 만들어 놨는데도 이거 시간에 또 올랐거든요. 죽었나요? 안 죽었지요. 이런 걸 잘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에코프로가 1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갈 때 30만 원 간다 했죠. 그 30만 원 갔는데 50만 원, 70만 원, 150만 원까지 갔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여러분들이 이 보편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제한적 사고에서 보편적 사고로 바뀌게 되면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면은 환경이라는 거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주식이라는 건 어때요? 환경에 따라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지금 이 10만 원인데 시장이 예를 들어서 지금 신규주들이 전부 다 막 펌프질을 해. 밑에서 막 부대장도 막 올라와.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 지금 신규주 종목 중에서 지금 뭐냐면 얘가 지금 대장이거든요. 그럼 얘가 대장이 그럼 신규주들 다른 거 움직이는데 그럼 대장 지가 멍청하니 이렇게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10만 원이 잘 지지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말 안 해도 알겠죠. 그죠? 자, 이 스톰테크. 이 스톰테크는 뭐냐면은 정수기 관련인데 내가 오늘 아까 저기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뭐 난리 법석을 띠면서 뭐 그죠? 좀 많이 까부는 종목이다. 이거란 말이에요. 결국 이 얘기도 뭐냐면 얘도 파란불에서 바로 양봉. 그죠? 지금 뭡니까? 완전 죽었던 놈 살려나? 그죠? 지금 이 라인에서 지금 이의 흐름이 보면은 그럼 스톰테크는 뭐 정수기 부품 뭐 그런 관련한 종목인데 그럼 뭐 큰 거 의미가 있나요? 그런데도 시장에서 그렇게 움직여주면은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약, 의료 요런 쪽에서는 요 큐류셀이라는 종목도 좀 만만찮게 지금 보면은 수급이 형성돼 있어요. 요 라인에서 지금 보면은 요 올선 잘 기준해야 돼요. 여기서 지금 계속 뭡니까? 파동을 뭐 팔았다 올렸다 이랬는데 이게 팔게 되면은 밑으로 꺾이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 재룡산업 같은 경우는 이게 정책주입니다. 뭐 전기를 그죠? 전기 부분을 민영화한다 이런데 뭐 대표적으로 금요일 날 재룡산업 뭐 광명전기, 세명전기 뭐 이런 애들 뭐 전기 관련한 애들 뭐 줄줄이 사탕으로 움직였는데 요런 매매는 또 이거는 구주잖아, 구주. 신규 종목이 아니잖아.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닥에서 이제 이런 어떤 모습을 눌리니까 보고 있으니까 저런 것들은 뭡니까? 그 눌림목이나 뭐 이런 것들 뭐 볼 수가 있고요. 이 덕성우 같은 이런 애들은 뭐냐면은 이거는 초전도체도 될 수가 있고 지금 총선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 관련한 그런 종목들도 좀 움직이는데 요런 것들은 우선주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공부 차원에서 이제 한번 보시면 좋고요. 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보세요. 수익률. 그죠? 28% 뭐 2, 3일 만에 다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들 있잖아요. 나는 왜 맨날 저 전문가가 주는 종목을 그죠? 저렇게 하는데 왜 나는 수익을 못 낼까? 실망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들은 오늘보다는 더 나은 내일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어. 예를 들어서 그럼 지금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재산이 많은 이런 어떤 재벌이나 이런 분들 보면 어때요? 대부분 보면은 일찍 좀 죽거나 건강을 해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좋아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러면 이 많이 벌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간직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그죠? 공부를 많이 하거나 지혜를 많이 가졌거나 이런 사람들과 같이 동지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동지는 바로 누구냐? 예,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